강력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트레이딩 정도에서 반등 좀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또 시장이 주춤거립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시장 상황들 그리고 또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미국 금리 75bp 인상의 안도, 오늘은 또 애플의 긴축 경영의 주가 조정. 네. 연속성이 참 없네요. 시장 전망하고 주목해야 될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조금 전기전자단으로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 강도를 가진 그런 매수들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을 했죠. 이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번 조건이 아직 충족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기존이 있었는데 중간에 샀던 것들을 한번 또 정리하고 이런 식의 수급들만 있었고요. 그런 게 결국 오늘의 또 순환매로 이어지면서 현재 시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150억가량을 매도하는데 전기전자에서는 벌써 850억을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기관도 400억 이상을 매도하면서 올려놨던 자리에서 결국에는 또 개인들만 지금 1,200억가량을 매수하는 형세가 보이고요. 그에 반해서 전기전자 매도하기 시작하니까 또 그동안에 매도해서 차익 실현했던 운송 장비라던가 화학, 금융 쪽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짧은 단기적인 투기적인 자금들을 가지고 외국인들도 트레이딩 정도만 하고 있는 그런 장세가 또 이제 전환된 것 같고요.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은 꺾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꺾이고 있는데 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I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R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애플에서 나왔던 I는 인플레이션. 네, 맞습니다. I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R은 리세션. 경기 침체 쪽의 리세션을 말하는 건데 제가 이제 I에서 R 쪽으로 투자자들의 시각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면서 결국에는 또 글로벌 대기업들 딴에서도 어떤 경기 침체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의 어떤 긴축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애플에서 시작이 됐지만 뭐 이 기업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전반적으로 세계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반기가 다가오면서 점점 더 이제 고삐를 재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변동성, 그게 하방이 아무래도 좀 될 수도 있고요. 상방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와 악재들 그리고 이슈들이 뒤섞여서 자꾸 상승과 하락의 단기적인 파동만을 만드는 그런 시장 상황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그 전기전자 매도라고 하셨는데 그건 삼성전자 매도로 장중에 잡히고 있고요. 맞아요. 네. 다만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금요일 어제만 산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수급이 쫙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지? 환율도 이렇게 높고 그렇죠? 네. TSMC 반도체 좋아지나? 왜 사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뭐 네. 들으신 얘기 있으면 해주시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형주, 사실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 쪽이죠. 그렇죠. 시각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글쎄요. 아직까지 이제 연속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상 어떤 하반기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실적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톱이 하고 있는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D램 쪽이에요. 특히나 특화가 되어 있죠. 근데 그런 단들이 지금 하반기라던가 내년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쪽들이 많이 사용되는 게 IT 기기라던가 가전 이런 쪽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의 수요가 과연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내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더 큰 상태 그리고 연끌을 해서 정말로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라던가 원금들의 어떤 상환이 도래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지고 이런 IT 기기라던가 어떤 가전들을 바꿀 수 있냐 이런 문제로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이쪽 말고 지금 더 규모가 큰 비메모리 시장이 되겠죠. 73%를 차지하고 있는 게 비메모리 시장입니다. 반도체에서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당기기 위해서는 이런 쪽들에서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어떤 TSMC가 지금 하고 있는 단이라던가 이런 파운드리 쪽이 되겠죠. 신사업들이 좀 잘 되는 모습들과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숫자가 찍히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지만 주가의 레벨업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지고 그래야 이제 경기도 좋아지면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와야 밑단의 소부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기업들이 다들 투자를 일단 멈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소비자항이나 반도체 오늘은 특별히 좀 큰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좀 아쉽고요. 네,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연관 차장님과 또 투자 아이디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하는 섹터 주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친환경 관련주들이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런 쪽도 오르는데 오늘은 수소 얘기를 하십니다. 수소의 네. 리턴. 작년인가요? 뭐 여름에 뭐 수소 얘기 엄청 했었어요. 세상이 맞아요. 온통 수소로 바뀔 것 많이 같다가 했었죠. 또 이제 잠잠했었는데 네. 다시 좀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네, 모멘텀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예.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어떤 주가의 등락과 관계없이 지금 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사서 어떤 트레이딩을 하자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네. 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조를 하면서 친환경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민관 협동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전부 다 수소라는 산업들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이건 그만큼 미래에 지금 당장은 차량단에서는 전기차에는 조금 밀려있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승용차단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수소보다는 전기차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었고 그 트렌드가 지금은 대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수소도 지금 이번에 일어났던 러우 사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에너지원의 다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 세계 국가들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에서 수소가 지금 급등을 했다가 지금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투자는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이런 딴에 관심을 갖고 결국에는 투자를 해야지만 향후에 정말로 대기업들 모두 뛰어들어서 이제 뉴스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미 주가는 바닥에서 2배, 3배 다시 올라와 있을 때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소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예. 하고요. 일단 유럽연합 쪽에서 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나왔죠. 녹색 수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로탄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을 베팅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수소를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화석연료, 어떤 원유라던가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수소가 생산된 거기 때문에 녹색 수소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그레이 수소라고 불리우는 그런 수소들이 될 거고요. 완벽한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수소 시장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아요. 글로벌 규모가 한 200조 원 정도에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050년까지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12%를 수소가 대체할 것으로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수소의 경쟁 동참을 위해서 이번에 수소 전략 로드맵 전략을 또 발표를 하면서 이 회원사가 유럽연합 쪽에 소속된 게 15개 회원국들이에요. 이 회원국들에게 결국에는 수소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 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 정책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네. EU 쪽에서 뭐 에너지 대란 올 겨울 사실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맞아요. 친환경도 그렇지만 다시 수소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EU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개발하고 투자한다고 하면 국내 네. 기업들은 어디가 수혜를 받는 거예요?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기업부터. 네. 전체적으로는 일단 대기업 아무래도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 대기업들이 지금 면면을 보게 되면 수소 산업에 뛰어들지 않은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전기차 시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와 약간 수소는 이게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전기는 충전을 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수소라는 건 탱크, 액체 형태로 탱크에 보관을 하면서 조금 더 장기간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보완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아니라 보완해 나가는 전기차가 지금 어떤 승용차단에 더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현대단에서도 지금 제네시스 쪽으로 적용하려던 전기차를 일단은 보류를 하겠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전기가 아니고 지금 수소였죠. 네. 수소를 보류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전기차를 지금 가열차게 하면서 미국 내 점유율 2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수소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상용차
극단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규모가 결코 작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SK라던가 포스코, 현대차 이런 기업들 통틀어서 250조 원의 투자 규모를 밝혔어요, 이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110개 국정 과제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도 포함을 이미 수소에 대해서 시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와 지금 기업이 협동해 나가면서 민관 체제를 구축을 한다. 기업들이 하려는 것들에 규제를 풀어주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수소가 지금 당장 어떤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미래 먹거리로서 굉장히 큰 하나의 빅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대차그룹, 포스코홀딩스, SK 그리고 효성, 두산 뭐 대기업들이 다 관심이 있습니다. 맞아요. 수소가요. 반면에 유로존이 이런 탄소 정책을 시행하고 탄소세를 소위 뭐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의 또 부담이 되는 분야도 있다. 네. 어디입니까? 네. 네, 상당히 많은 분야에 네. 지금 걸쳐 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 쪽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법안을 최종 승인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유럽연합 쪽에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매겨지는 탄소세가 발생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이 아닌 기존의 에너지로 네.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하겠다 맞아요. 이거죠? 예.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네. 제품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지금 분야에 속해 있는 산업들이 특히나 이제 철강 쪽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알루미늄이라던가 철강 이런 쪽들인데 그것 외에도 지금 수소라던가 뭐 암모니아 포함해서 9개 분야에 걸쳐서 지금 이런 탄소세를 매기겠다라고 법안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철강 쪽에서 비철금속 이런 쪽들, 알루미늄 같은 쪽이 되겠죠. 지금 업계 쪽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도대체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부터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와 민관이 협동하면서 같이 보완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알리100이라던가 EV100 같은 협의체들, 국제적인 협의체들이 있죠. 그런 쪽들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고 이런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만 이런 것들을 추진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과 맞춰서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산업은 정책적 지원이 초반에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럼요. 정부도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수소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는데요. 네. 지금 정부도 수소 정책들을 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코리아 H2 수소죠. 수소 비즈니스 관련해서 지금 다시 속도가 붙는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단기간에 좀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인들이 될 텐데 이게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동 체계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미래에셋 증권에서도 인베스터 데이를 좀 열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수소 펀드를 만들 텐데 이 펀드에는 어떤 기업들을 담을 거고 투자 방향은 어떻게 될 거다. 라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밝히는 그런 자리가 좀 되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민관 협력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라던가 포스코, SK 같은 국내 정말로 손꼽히는 상위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제 중견 기업들이 되겠죠. 뭐 롯데, 한화, GS, 두산, 효성, 코오롱, LG화학 같은 쪽들이 전부 다 이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욕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게 이미 국제적으로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제가 이제 미래는 불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업들이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의 빅 트렌드를 설정을 해서 전부 다 같이 그걸 트렌드로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 자금들이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될 거고요. 결국에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은 어느 쪽의 투자 자금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어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수소는 우리가 반드시 가까운 미래에 놓치지 말고 예. 투자 결정을 해야 될 분야라고 봅니다. 수소 관련된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던 종목은 두산 네. 퓨얼셀, 수소 연료전지죠 여기는. 네, 그다음에 좀큰 쪽이었죠. 과거에 뭐 효성 첨단 소재 대단했었고요. 네. 뭐 멤브레인, 상하, 프론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차장님이 말씀해 주실 토픽 종목은 네, 토픽이라기 보기보단 지금은 이제 좀 관심 정도로 관심주. 네. 말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기업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기업들은 많이 좀 다뤘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작은 중형단 이상의 이하의 조금 기업을 가지고 와봤고요. 유니크라는 업체입니다. 이게 수소가 좀 부각을 받을 때 가격 탄력성 면에서도 가장 좀 좋은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현대차 부품 관련된 기업이에요. 결국에는 전부 다 이제 완성체 업체들과 관련이 있는 부품 기업들이 수소단에도 이런 부품 개발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갔는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수소 연료차의 전기 생산 장치인데요. 스택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품이에요. 이쪽에 지금 수소 공급 제어 밸브라던가 수소 탱크의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해서 밸브에서 굉장히 특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수소차라던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도 글로벌 이쪽의 솔레노이드 밸브 점유율을 7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강소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5월 말에 특히나 이제 국회 수소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면서 조금 더 뒷받침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마련이 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윤석열 정부 굉장히 좀 국정 과제 포함시키면서 수소를 열정적으로 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트렌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같이 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RPS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의무 할당제 부분이에요. 이건 앞으로도 점점 더 상향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추세에 있을 텐데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의무자의 부담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이런 수소라던가 신재생 에너지단들의 관심이 더욱더 빠르게 확산이 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워낙에 내연기관차든 땀부터 기술력을 확보를 해놓은 업체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보율이라던가 부채 비율 이런 쪽의 재무제표 상황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점점 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금 집행을 해서 R&D, 기술 투자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소단에서도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가격 6,500원 네. 선이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리고 수소가 아직까지 크게 올랐다가 지금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크게 받고 있지는 못해요. 조금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한 5,300원 단까지 조금은 가격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지켜보시다가 이런 뉴스들이라던가 자금 집행들이 크게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천천히 늘려가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수소 전체에 대해서는 산업을 좀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시황의 해설자들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